이런 내란까지 오게 된 것은 이 검찰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네. 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둘 다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기 편인 윤석열의 죄는 다 덮어주고 정적인 이재명에게는 죄를 만들어서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네. 근데 그걸로도 안 되니까 내란을 일으킨 거거든. 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검찰은 기소만 하고 그 기소만 하는 그곳의 이름은 공소청으로 하고 네. 수사는 중수청을 새로 만들어서 중수청에 맡기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지금 법이 뭐 다 통과가 된 겁니다. 자, 그 결과 이런 모양이 된 거예요. 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로 들어가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서 중대 범죄를 수사를 하고요. 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서 기소와 공소를 유지합니다. 네,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요게 이제 10월에 시행이 되거든요. 네. 근데 시행이 되려면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 구성을 하는 법을 또 만들어야 돼. 요 구성을 하는 법. 중수청. 네. 예, 그래서 그 일을 이제 정부 법안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합니다. 네, 검찰 개혁 추진단. 예. 그런데 그 정부 법안을 만들어서 이제 국회로 보내면 그걸 다듬어서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시행이 되는 거겠죠. 네. 일단 중수청 조직 이거 굉장히 걱정했던 부분이 이원화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려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원화하면 안 된다. 자, 올려주시겠습니까? 자, 중수청 지금 조직은 법률가 출신의 수사사법관 그리고 법률가가 아닌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유일하게 검토되고 있는 걸로 지금 보도상은 그 나옵니다.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검사들이 하겠다는 거예요. 검사들이. 그러니까 검사도 하고 로펌에 있는 사람들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들만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송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관과 수사사법관의 위계를 두겠다는 거예요. 예. 수사사법관이 더 높은 거네요. 높은 거지.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 또 검사야. 그럼 작은 검사 거기다가 해가지고 팀을 하나 만든 거예요? 뭐 이제 그렇게 볼 수 네. 있는 뭐 자세한 거는 뭐 이제 세 분한테 좀 네. 여쭤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수청이 다시 한번 그 구조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행안부 예. 보고. 저 중수청 있죠. 네. 왼쪽에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에게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개시함 통보. 예. 그리고 공소청 검사가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는 교체 요구 권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네.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냐 좀 궁금해서 좀 들여다봤더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렇게 해야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유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다는 중수청이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권한을 좀 많이 줘야 네. 우수한 검사들이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예. 자, 함구령에 대해서 전혀 들은 바 없는 박주민 의원님 먼저. 저는 일단은 대원칙으로 저희가 견지해 왔던 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공소청에도 보안 수사권을 주면서 또 중수청에는 이원 구조로 해서 중첩되게 검사들이 갈 자리들을 만들고 있는 듯한 개혁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소청에도 검사들이 가고 중수청에도 검사 비슷한 역할을 또 만들어서 거기 또 갈 수 있게 만들고 네. 그래서 오히려 옥상 5개 기능 중첩에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검사라는 작자들을 떠나지 않게 이렇게 모아두는 것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개혁안이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요거까지만 제가 뭐 사실관계만 정리하고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게 공소청에 다시 한번 아까 또 조식 좀 띄워주시고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주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현재 검사의 보안 수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이제 고쳐야 되거든.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결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좀 유예를 하겠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형사소송법 196조 2항을 소개를 해주시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현재 검찰의 보안 수사권을
용인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을 공소청에 두지 않으려면 요것도 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다음에 하겠다라고 일단 시간을 벌어둔 상황입니다. 저는 아프네. 골치 아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봉욱 수석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 바로 셉니다. 이 의견이 그 검토 자료라고 바깥으로 나온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봉욱 민정수석 의견으로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을 축으로 해서 그 핵심으로 해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는 겁니다. 그 기소는 공소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여기 보면 제일 웃긴 저는 단어가 수사사법관이에요. 네. 아니 검사도 그러니까 준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지 자칭이죠, 자칭. 사법기관을 자칭 내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법기관은 법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네. 대한민국의 사법기관. 근데 수사사법관이래. 네. 수사를 하는 사법관이란 이런 이름을 붙여줘야 검사가 온다고요? 오지 말라 그러세요. 가보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다가 제2검찰청으로 만들고 이렇게 뜯어놓다 분리는 해놓다고 하지만 뭐 영장 청구권 영장은 결국 공소청에서 한다라고 하지만 검사하고 검사가 두 개의 기구에 그냥 나뉘어 있을 뿐인데 이 검사들 간에 커넥션이 생기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가 나중에 소위 친검 정권이 들어서면 그냥 뜯어서 다시 붙이면 돼요. 네. 이거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이번에 우리 방첩사 해편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없애야 돼요. 네. 근데 왜 두 개로 나눠서 언제든지 다시 붙을 수 있게 하죠?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저는 그래요. 우리가 권력기관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데 자꾸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수사라는 일을 하고 그 수사라는 일이라는 게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범죄가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거를 법원에 넘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 개헌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아, 예리했다. 심지어 여기 보면 수사 경찰도 바꿀 수 있다면서요. 네. 더 세졌어. 요즘에 그나마 경찰의 힘이 좀 세지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검사들이 경찰들한테 함부로 이 지휘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생겼거든요. 이제 아예 법적으로 경찰을 바꾸겠대. 그러면 지금보다 힘 더 세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어떤 권력이나 위계를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의 검사들에게 갈 수 있는 곳을 만드는 데만 집중한 것 같아요. 네. 이 수사사법관 괜찮잖아. 자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야 공수처 검사도 괜찮아. 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얘기했던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은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라지고 거죠. 남은 게 없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없죠. 이상해. 근데 지금 검찰 개혁에 그 반대하는 언론에서는 이걸 갖다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냐? 당정 갈등으로 갑니다. 이거는 당정 갈등이 아닙니다. 그럼요. 검사들의 반란이에요. 검사들의 마지막 몸짓이야. 이게 당정 갈등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사 출신이 너무 많이 가 있고 검사들이 너무 많이 가 있다니까. 그들의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검찰개혁 추진단에 경찰은 한 명도 안 가 있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없어요. 아, 그건 몰랐네. 검찰개혁 추진단 안에 경찰이 원천적으로 못 들어갔어요. 아. 그 자문기구의 학자들은 뭐 경찰 출신이라든지 경찰 쪽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갔는데 실제로 그 일을 추진하는 검찰개혁 추진단에는 검찰 쪽으로만 쫙 구성이 돼서 그때부터 조국 혁신에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만 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 걱정이 현실화되니까 조금 허탈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한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이게 이제 검찰개혁이 문재인 정권 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뭐가 있냐면 전권 송치주의 얘기가 지금 계속 빠져 있는데 네. 약간 전권 송치주의를 부활하려고 하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권 송치주의라는 게 뭐냐면 되게 어려운데 경찰에서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된다라는 네. 뜻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수사의 종결을 검사가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은 경찰이 하는 거거든요. 전권 송치주의를 딱 잘라버렸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의 시작과 종결을 경찰이 할 수 있고 검찰은 야 이거 수사가 왔는데 이거 조금 보완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어 해서 보완 수사 유직 요구권만 있어요. 현재로서는. 네. 근데 전권 송치주의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완전히 다시 검찰 밑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역행이네. 네, 이게 지금 스멀스멀 올라와서 전권 송치주의 부활에다가 보안 수사권 인정.
더 세지는 건데.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중수청이라는 명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수사사법권으로 수사권을 만들어서 과거에 경찰과 검찰로 그나마 청이라도 다르게 해서 기관이라도 다르게 해놓고 상명하복 구조를 만들어냈다라면 아예 하나의 기관 안에 그냥 계급을 만든 거예요. 더 심해 이거는 진짜로. 더 심해. 아이 참 이런 거 보면 이 기득권 해체가 얼마나 어려운 어려워요. 일인지 검찰청 폐지해가지고 야 이제 끝났다 싶었어. 근데 생각보다 검찰의 반발이 심하지가 않아. 밑에서는 이러고 있었던 거야. 네. 밑에서는 이러니 무슨 반발을 해? 얘네들은 살궁리를 한 거야. 아니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게 대한민국에 이 사람들은 검사가 아니면 진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 아니라니까. 그걸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어떻게 이런 이거는요 검사들만이 수사할 수 있어. 경찰한테 맡기면 큰일 나라. 이 사고 방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게 제일 아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수사청 중수청하고 공수청을 분리하고 중수청을 어디다 놓느냐가 굉장한 쟁점이었잖아요. 네. 그때 법무부가 아니라 행안부 밑으로 놓자고 한 이유가 인적인 교류나 결합을 차단.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검사 출신들이 다 여기도 가기 좋게 생겼고 저기도 가기 좋게 생기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이제는 뭐 관할하는 부와 상관없이 네. 넘나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수사도 이전에 그 사실 한동훈이 등에 마술을 부려서 쫙 넓혔지만 그렇습니다. 부패하고 경제하고 두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걸 근데 다 지금 넓혀놨어. 9개를 써놨더라고요. 등 9개. 하나로 넓히는 놈들이야 검사들은. 근데 부경방대 공선에다가 마약 외환 뭐 이런 것까지 다 해서 9개로 늘어났어요. 네. 오히려 지금 중수청에서 소위 수사사법관님들께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이러면은 범죄 영역도 더 늘어버리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정관이후도 여전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지 이런 이- 거. 심해지죠. 너 수사사법관 출신이에요? 딱 이러면서. 야, 그러니까. 로펌들 큰일 났다. 지금 사법개혁 한다고 경찰 출신들 많이 뽑았는데 의미 없어 이러면 검사 출신으로 돌아가는 거야, 경찰청에도 경찰이 수사할 때도 변호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호사들 경찰들이 많이 뽑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정리를 해서 사건 송치를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경찰과 같은 직급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수사사법관 수사사법관은 아예 계급이 달라요. 출신 트랙이 성분이 달라요. 출신 성분이 다른 거예요. 출신 성분이. 예. 계급이라고도 부족해요. 중수청장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수사사법관밖에 안 돼요. 아무리 경찰이 실력 있는 사람이 중수청에 가도 중수청장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설계대로면. 네. 근데 이게 그 앞으로는 절차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안이 이제 성안이 돼서 네. 넘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아. 넘어오면은 이제 국회에 이미 발의되어 있는 동일한 제명의 법들이 있습니다. 뭐 공소청법, 중수청법 아, 네. 그런 법안들과 같이 논의가 되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부안만 놓고 논의하지는 않고요. 그 상임위 단위에서 예, 법사위. 법사위에서 이제 그걸 이제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법사위도 그렇고 민주당 그에서도 그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정부안을 만든다고 해서 기다렸단 말이죠. 그리고 정부안이 나오면 정부안은 공청회도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 국회입법 발의 말고 한 시간이 많이 40일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140일 정도. 140일 정도까지. 예, 40일이 했나. 140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이 시간 동안에 뒤로 그럼 올해 10월 달에 출범해야 되잖아. 그때까지 이거 마무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어요. 진짜. 그리고 형사소송법 말씀하셨던 네. 196조를 개정을 안 해놓으면 네. 정확히 역할이 뭔지가 규정이 불분명해져요.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무조건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않고서 어떻게 조직을 구성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196조가 무조건 같이 개정되거나 먼저 개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이걸 추후 과제로 하겠다는 것도 걱정이에요, 사실. 지금 오는 그럼 생각 10월에 시행을 못하게 하려는 어떤 지연 전술로 분석하는 분들도 있던데. 자칫하면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는지 안 갖고 있는지 걸리지는 모르겠지만 모르겠으나 알 수는 지금 없죠. 이 절차를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그려보면 이 10월 달에 이거 제대로 마무리 져서 두 청이 출발할 수 있을까? 인력 충원도 새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검사님 이리로 오세요만 보이는 이 방안으로 제대로 된 수사 의지를 가진 정의를 좀 정의롭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수사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중수청에 갈 수 있을지도 저는 의문스러운 거예요. 경찰 중에 막 여기 가고 싶은 사람 얼마나 될까? 근데 가봤자 검사한테 다 검사한테 다 지휘받고 지휘받고. 나는 그쪽으로 딱 가면 나는 경찰에 계속 있으면 경찰청장 할 수 있는데 여기로 가면 중수청장 못 해요. 네. 경찰은. 네. 그러면 좋은 경찰 인력들은 여기로 갈까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의도했다라고까지는 아니라도 이거 민주당에서 못 받았거든요. 이대로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쵸. 그러면 보안수사권 요구권 형사소송법도 못 받아요. 다 연기 전략 같아요. 그냥. 아, 그거 봐. 이게 10월에 이게 시행돼야 되는데. 이거 그럼 이렇게 못 해요. 그 안을 내놓나는 거.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검사들이 중수청에
그 수사사법관으로 가고 검찰청 쪽에 있는 수사관들이 있거든요. 수사관들이 여기에 수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그대로 있다가 뭐야 그게? 그게 뭐야? 상황이 바뀌면 다시 검찰청으로 가는 거죠. 아니 그 뭐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 고생만 하고 똑같아지네. 아 결국 그래서 지금 아마 이제 앞으로 결국 여론전이잖아요. 그렇죠. 언론은 아마 신났을 겁니다. 요걸로 갈라치기 무조건 들어갈 거거든요. 갈등이라면서. 갈등이 난리 났지 신났지. 아니 이거는 검찰 개혁을 잘 하자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그러니까 제가 모아가는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용만 얘기하자는 거야. 우리는 맞아. 내용에 대한 이야기만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과 견해가 다른 것은 그 인정. 네. 그 기억하셔야 될 게 정부가 이 안을 만들 때도 정부가 일단 안을 만들고 나서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을 전제했었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어제 정성호 장관님한테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국회에서 논의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네. 얘기했기 때문에 이건 무슨 갈라치기의 대상이 된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통하시는 의견을 거지. 가지고 토론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똑같이 올려놓고 경쟁해서 이기는 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간에 안을 토론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정도가 되고 그 의견을 가지고 봉욱 수석이 갖고 계시다면 봉욱 수석은 사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검찰 개혁 추진단을 집행은 총리실에서 윤창열 국무조정실장이 하셔야 되는데 윤호중 행안부 장관님, 그다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윤창열 정무조정실장, 국무조정실장 이 세 분이 합동으로 뭔가를 새로 만들거나 대통령실에서 이게 아예 딱 틀어지고 챙기거나 하는 이런 이 논의를 하는 정부에서 논의하고 집행하는 단위 자체를 새로 설정할 필요도 있다. 네. 검찰개혁 추진단에 검찰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렇게 나온다고 실제로. 네. 아니 뭐 저는 뭐 어려운 얘기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 안을 받아들이면 무슨 생각을 하실지 저는 이거 모르실 리가 없어요 이거.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지난 수년간 저는 법사위 간사 등을 하면서 애를 써왔고요. 수사 기소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기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이 원칙이 좀 지켜지는 것이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바람직한 검찰 개혁을 준비하는 의원 모임 맞습니까? 네. 너무 길어요 이름이. 못 외워 이거. 자, 이 모임은 어떻게 결정된 겁니까? 뭐 최근에 계속 보도가 좀 나왔죠. 그러니까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네. 안을 다 만들었다. 네. 뭐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일부 내용도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네. 보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확정되기 전에 검찰개혁의 방향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의원들이. 근데 그걸 보고 걱정을 하신 거잖아요. 걱정한 대목을 알려주세요. 지금 뭐 보안 수사권을 주겠다라는 보안. 내용이 하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두 번째는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서 만들어질 중수청이 공수청에. 구조적으로 이원 구조로 네. 만들어져서 약간의 과거 검찰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원 구조가 뭔지는 설명해 주세요. 박원준 의원님. 어제 보도에 따르면 그 이원 구조는 제2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이던데 저도. 그러니까 친윤 정치 검찰의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주는 거죠. 중수청이라는 정치인이 이름으로. 잘하셨어요. 표현 봐. 아니, 여기서 이게 맞죠. 이중구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여기서는 친윤의 놀이터.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놀이터. 네. 중수청은 수사기관인데 그것을 현직 검사들이 가게 하고 판사 출신이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수사사법관이라는 수사사법. 구조로 그냥 검사인 거죠. 이원적으로 하는 거는. 그러면 검찰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 지금 친윤 정치 검찰들이 거기 중수청을 장악하겠다는 의도이고 근데 지금 검찰청보다 더 나아요. 왜냐하면 신분 보장을 하겠다고 오늘 언론 보도가 났고 검사처럼 그리고 수사개시 공소청의 검사가 수사개시를 보고받겠다는 거예요. 중수청에서 수사를 하고 이러면 그리고 나서 서울에서만 근무해요. 이 중수청은. 그럼 검찰청 네. 검사보다 훨씬 좋죠. 친윤 정치 검찰의 놀이터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이제 중수청은.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자면 수사사법관이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는데 네네. 중수청은 이제 수사하려고 전문 수사하고 공소하고 분리한 게 기본 정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법률가로 이루어진 수사사법관을 두겠다. 이 사람들이 검사죠, 이제 검사. 맞아요. 검사죠.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처럼 하면은 중수청에 검사가 안 간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만들어줘야 검사가 갈 것이다. 아니 검사
직업 대책이 아니잖아요, 중수청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걸 왜 그런 고민을 해? 지금 검사가 중수청에 가야 할 이유도 없고 그 지금 친윤 정치 검찰들이 지난 3년 내내 조작 수사해가지고 네. 그 박지원 원장님 등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나고 원전 무죄 나고 김학의 무죄 나고 줄줄이 그 무죄 난 그 검사들 거기 가가지고 또 무슨 조작 수사를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사법이라는 명칭을 수사기관이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검사들이 보통 자기를 가리켜서 준사법기관이다라고 불렀던 거는 판사에 자기가 준하는 작용을 한다. 그건 사실 기소할 때나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갖고 와서 이제 수사사법관이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의 검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논리가 네. 중수청에 검사도 가야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검사가 안 가니까 이런 건 자리를 만들어줘야 검사가 갈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이 사람들은 검사들 취업 대책처럼 생각하는 거죠. 검사들이 중수청을.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검사가 수사를 주의를 하고 그 실제로 전문 수사관이라는 명칭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수사를 했던 사법 경찰들을 그대로 밑에다 둔다는 이중구조인 똑같은 거예요. 거죠, 똑같은 전혀 이름 다르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이것은 검사들의 일자리 대책을 그대로 끼워는 거다. 그러니까 일자리만 대책 마련해주면 몰라도 거기 가서 조작 수사를 한다는 거죠. 권한을 똑같이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주고 그 문제는 뭐냐면 이건 수사기관이에요. 그래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겠다고 해서 중수청을 만드는 거예요.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접수사 5개 검찰청에서 직접수사 부서에 있는 그 기능을 떼가지고 중수청을 하나 만들겠다는 건데 그러면 수사관이 거기 가야 되거든요. 그렇죠.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 제대로 능력 있는 수사관이 거기 가야 되고 경찰 중에서도 능력 있는 경찰관들이 거기 가야 되는 거죠. 뭐 변호사도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수청장도 되고 나중에 이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지 않겠습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경찰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수사관은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사법관 때문에. 수사 사법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 네. 그러면 그 수사관은 안 가죠. 왜 안 가죠? 검찰에 가 유능한 있지. 사람들이 안 가죠. 그냥 검사에 의해서 장악되는 그러니까 중수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처음에 검찰개혁법안 할 때 중수청을 법무부 안에 두겠다는 그런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습니다. 법무부 안에 두고 중수청 두고 공소청 두고 그 두 개를 똑같이 같은 자기들끼리 짬짬이 해가지고 그냥 검찰청 2개 만드는 것으로 하려고 했는데 중수청을 행안부로 뺐는데 행안부로 빼도 똑같은 걸 하겠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고 또 하나 박주민 의원님이 말씀 안 하신 게 있는데 저희 바람직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의원 모임에서 가장 중요하게 세 번째로 주장한 건 뭐냐 하면 속도예요. 속도. 지금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설 전에 처리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으면은 지선 국면으로 들어가고 지선 국면에 들어가면 국회에서 검찰개혁 법안을 심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선으로 모두 다 올인되어 있기 때문에 올인할 거기 때문에 선거 시작되기 전에 검찰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돼야 된다. 이것이 저희 의원 모임의 세 번째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수사사법관을 수사관 위에 둬서 검찰청하고 똑같이 만들 그 계획도 안 돼. 그리고 공소청 검사한테 보완 수사권을 줘가지고 결국은 다시 수사하게 만드는 이것도 안 돼. 네. 그리고 이 모든 게 속도 있게 진행돼야지 지방선거 자칫 잘못하면 지방선거 이유가 되고 그러면 이 골든타임을 다 놓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보면은 잠깐만요. 우리 네. 정혜경 의원님도 말씀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뺏어가지고 타이밍을. 죄송해요. 저 거의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아니 검찰개혁을 우리가 왜 하게 됐는지를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 지금 그 윤석열에 의한 내란 이것은 검찰공화국을 자신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실제 검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내란이 일어났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란을 청산하는 과정에 아주 큰 의제인데 이것을 마치 다시 뭔가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이 내란을 청산하는데 에러가 발생하게 만드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단 하나도 검찰에게 권한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거는 구조를 정확하게 재편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다. 기술이 들어갔다. 예, 그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획을 이런 발상을 하는 사람들 이 회의체에 검사가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 거 그렇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옥상옥이에요. 예를 들어서 공소청에 보완 수사권을 줘요. 네. 그 기존의 검사하고 사실상 똑같죠. 그 똑같은 거지. 중수청에 사법수사관이라는 수사사법관이라는 걸 둬가지고 검사가 비스무리한 역할을 또 하게 해요. 양쪽 모두 수사권을 하지. 그러니까 양쪽 모두에 검사 비슷한 걸 계속 남겨두는 거예요. 그렇죠. 옥상옥이고. 이상하잖아. 거기에 자기가 이 기획을 한 사람들 내가 일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보다 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검사들은 2개의 범죄밖에 수사할 수 없습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근데 중수청은 9개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검사들이 직접 수사 부분을 떼가지고 중수청을 만드는데 9개 범죄를 또 다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거기에 다시 또 확대해줘.
해가지고 중수부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것은 검찰 쿠데타가 진용이 갖춰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이걸 주도하는 사람이 법무부에 있고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민정이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요. 회의체가 그렇게 구성돼 근데 있어요. 양쪽 모두 검사가 너무 많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검찰에 둘러싸여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니까 겉으로 맞습니다. 보기에는 수사사법관 그러면서 여기 이제 수사사법관 같은 자리를 안 만들면은 검사들도 여기 합류를 해줘야 되는데 검사가 안 가.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사람들 가도록 해야 돼. 그렇듯 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본질은 이게 취업대책처럼 되는 거고 그러면 중수부가 출장 나간 중수부가 하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 실제로는 강력한 중수부죠. 그렇죠. 실제로는 이 전문수사관이 주도하고 주범수사관이 승진해서 중수청장도 그런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청의 에이스들이 글로 가도록. 맞습니다. 그죠? 지금 6천 명의 검찰 수사관들 중에 그 중수청장도 되고 뭐 그 수사를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정의를 세우겠다 이런 수사관들이 가도록 하고 경찰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법률 보조를 받으면 되지. 맞습니다. 옆에서. 그거는 공소청의 검사가 통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수사기소 분리예요. 네. 그런데 수사사법관이라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 조직을 만드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안수사권 관련해서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공소청법의 공소청의 검사가 보안사건을 가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에요. 그 쟁점을 그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죠. 그런데 보안수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형소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형소법 196조에 1항 직접수사건, 2항 보안수사건. 그러니까 196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면 이 보안사건 부분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공소청법, 중수청법만 이번에 발의를 하고 내고 입법 예고를 하고 형사소송법은 추후에 논의하겠다는 것은 그거는 그렇게 내버려두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버려두면은 196조가 그대로 살아서 공소청의 검사가 직접 수사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둘 다 196조를 그대로 두면 그런데 196조를 개정하고 삭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만 지금 입법 예고를 하게 되면 멈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들의 플레이에 그냥 계속 말려 들어가는 거고 빈틈이 생긴다. 시간은 검찰 편이에요. 그래서 검찰 편이죠. 10월 달에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면은 10월 달에 출범을 못하면 유예기간이 연장이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 보안수사권을 요구하는 가장 핵심 논리가 뭡니까? 보안수사권을 요구하는 거는 네.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다른 기관에서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냐. 이게 가장 큰 이제 이유인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그거보다도 범죄의 공백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공백이 지금 훨씬 더 큰 논리인 것 같아요. 지금. 그들이 핑계대는 것은 네. 경찰의 권력이 수사에 대한 권력이 집중되면은 경찰이 최종 종결권을 가졌을 경우에 자기들 임의에 따라 가지고 그 내용 짬짬이 하거나 뭐 암장시키자는 거예요. 사건을. 돈 받고 이렇게 해버린다든가 사건을 묻어버린다든가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사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나라의 체제를 보면은 네. 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협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여지를 없애거든요. 분리된 나라들은 다 어떡하냐고 그러면. 그렇죠. 네. 외국에는 거의 다 이제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네. 검찰이 실제로는 수사권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보면은 이 수사권에 대한 부분을 아예 단 하나라도 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 수사권 자체를 주면 안 되고, 그 주면은 그 불씨가 그대로 살아나서 다시 검찰이 권력을 다 질 거라는 것이 명확하다는 그렇죠. 거죠. 수사권과 보안 수사권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차이가 없잖아요. 오히려 직접 수사권은 지금 부패 범죄, 경제 범죄만 수사 개시할 수 있는데 보안 수사권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 보안 수사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가 경찰이 완벽한 수사를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 또는 경찰 단계에서 짬짬이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견제하고 보완하도록 이런 수사권이 필요하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어야지. 그렇지. 아니 그리고 검찰이 잘못해서 지금은 개혁을 하는 측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그 구조를 해소를 시켜줘야 되고 그러면 분명히 이 수사권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에 간다 하더라도 그 수사권을 그 안에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 권력의 득점이 생기지 않게 경찰 견제는 다른 수단으로 해야지 그렇죠. 왜 맞죠. 검찰의 보안 수사관으로만 견제할 수 있다고 그렇죠. 주장하는 네. 거예요? 검찰을 통제하는 것은 공소청의 검사죠. 왜냐하면 지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영장을 검사가 4번이나 기각했죠.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 남용은 검사가 충분히 통제하는 거예요. 경찰이 수사 아무리 남용해도 영장 청구도 할 수 없고 기소도 할 수 없어서 그 수사는 통제가 돼요. 그러면 부실 수사 지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그런 우려들에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검사들이 겁박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그렇지. 상대로. 맞아요. 근데 사실상 민생 범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는 경찰이 대부분 하고 있어요. 99% 대부분 이미 하고 있고 경찰이 노하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검사들이 그것을 보완 수사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신속성, 수사 지연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제도로서 보완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 킥스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인데요. 그 킥스에 지금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를 하게 되면은 사건부에서 사건이 없어져요. 검사가. 그런데 그 사건부의 사건을 그대로 두게 되면 그러면 검사가 자기 사건이 되기 때문에 수사를 챙길 수가 있어요. 경찰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그대로 있죠. 실시간으로 확인되고 그러니까 그 수사 지연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실 수사 문제는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는 검사가 지금도 송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검사들의 정치 검찰들이 형사법 사법 피해자 그다음에 그 민생 범죄를 볼모로 해가지고 수사권을 뺏겠다는 그런 플레이에 불과한데 그것을 계속 빨려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도로서 보완하면 되는 걸 가지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무너뜨리면은 그것은 검사들이 수사권을 나중에 다시 빼앗아 오는 그것은 빌미가 되죠. 수사 암장이나 이런 부분은 또 공수처가 있어요. 그 주무장관 혹은 주무하는 그 공무원들의 귀를 검사들이 붙잡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하니까 정말 그런가 보다. 수사 안 해본 사람들이 주무장관이고 수사 안 해본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을 손쉽게 속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님 말씀에 조금 첨언을 하면 보완 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게 실제로 하고 있는 게 10% 정도거든요. 근데 10%가 본말을 지금 전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도 크죠. 크죠. 근데 크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그렇지. 보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다른 크지만 이것이 마치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지금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지금 저희들이 원칙을 다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지켜져야 되고요. 그렇지. 그 안에서 검찰의 수사권 완전히 없애고 수사 체계와 제도를 이 안에서 개선을 시키면 돼요. 이걸 검찰의 보안 수사권으로 회귀시킬 이유가 없어요. 원래 검찰이 하던 대로의 권한을 달라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네. 한마디로 말해서 그대로 갖겠다는 거예요. 옛날처럼 다 갖고 싶다. 기관은 여러 개로 나눠지는데 옛날처럼 다 갖고 싶어. 공소청으로 간 사람들도 수사권을 갖고 싶고.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검찰청 안에 있던 친구들이 네. 그대로 다 갖고 싶어. 그런 여기저기 나눠지더라도 이 이런 나눠지 얘기예요. 지금 수사 기소를 분리하려고 네. 공소청, 기소는 공소청, 수사는 중수청으로 분리해놨더니 거기도 각각 검사들이 가서 공소청에는 공소만 하면 어떻게 해? 수사권 있어야지. 중수청에서는 수사관들이 다 수사권을 가져가면 어떻게 해? 판단해야지. 검사들이 검사가 지휘를 해야지. 그래서 원래대로 다 하고 싶은 거잖아요. 둘 다. 네. 맞아요. 그래서 세 개가 생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보안 수사권도 이거에 대해서 아까 수사 공백이나 공소 유지의 어려움이 그들의 핵심 주장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다 지금 폐지 안에서 저희들이 주장해서 다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자기 신세를 놓고 자기가 작전을 짜면 자기가 유리한 대로 아니 하겠죠. 도둑을 근절해야 되는데 도둑놈들하고 도둑질 얼마나 덜 할지를 상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안 검사는 된다고 개혁의 생각해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개혁의 대상이에요. 그 노하우를 가지고 여기 좋은 선의를 가지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라고 했는데 인간인 이상 자기의 과거, 자기의 동료 또 자기의 신세를 여기 녹여낼 거 아니야. 지금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안들은 본인들의 신세를 녹여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미래까지 다 담은 그러니까 거죠. 자기의 네. 미래까지. 그 많은 분들이 법사위에서 이 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 오늘 입법 예고를 하면 정부 입법으로 하신다는 네. 거면 140일 걸려요. 그러니까 국회에 올 때까지 그게 그 국회에는 법이 다 있어요. 다 마련해 놨는데 정부 입법으로 하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연내에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고 오늘 입법 이게 예고를 하면 140일 걸리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형사소송법은 또 4월달에나 네, 또 4월 정도에. 한다고 하고 뭐 6월 얘기도 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140일 걸려요. 국회 올 때까지. 국회 그러면 법사위원장 추미애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김용민 의원도 있습니까? 그리고 국회 법사위에서 이 정부에서 그렇게 오는 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나중에 정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작전이 이런 것 같아요. 시간은 최대한 끌고. 시간은 검찰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10월에 뭐 공소청 이런 것들 하고 타임라인을 맞춰 보면은 시간이 없죠. 출근 못해요. 공소청, 중수청 10월달에. 예.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논의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수사권을 다시 가지는 방향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그래서 이런 의견만 분분하게 만들고 뭐가 맞는지 모르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들이 돌아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 이후 옛날처럼 다시 돌아와서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아니야.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권력을. 검사들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 쿠데타 시점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다시 돌아올 언제 것인가. 다시 할 것인가. 진영은 갖춰져 있어. 이렇게 가면은 진영 갖춰지고. 그래서 이재명 감옥에 넣고 싶은 거예요. 이자들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힘만 다수가 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법은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이 안이 아까 옥상옥이다, 중첩된다, 중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이거 만들면 제대로 안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겠죠. 과거로 돌아가자. 제대로 안 된다. 그러니까 예. 누군가 확 붙잡고 확 밀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쿠데타 할 겁니다. 쿠데타 국민의힘을 총선에서 다수석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 할 거예요. 보안 수사라는 이유로
경찰에서 선거법 위반 이런 거 아주 사소한 거 있잖아요. 되지도 않는 거 이런 거 기소 의견으로 받아서 중수청에서 받아가지고 민주당 의원들 20명 30명 아무 막 무자비로 부르고 대대적으로 수사해서 수사로 어차피 정치할 자기도 죽게 겁니다. 생겼는데. 어차피 죽게 생겼는데 쿠데타 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쿠데타도 하고 잘 안 말씀드립니다.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고 이러면서 다시 민주당 바로 돌아갈 의원님들의 거예요. 역할이 좀 큰 것 같은데. 자, 네. 네. 이런 안을 내는 것 자체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이런 안을 내는 자체가 쿠데타 네네. 타입이 이렇게 내는 순간 모든 논쟁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안- 지금까지 준비했던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냐 이게 다시. 보안 수사권은 한동훈의 등과 같습니다. 그렇지. 그렇죠. 맞아요. 네, 그걸로 한동훈 시행령 정치 했었잖아요. 한동훈의 등을 넣는 바람에 모든 수사를 다 하게 됐지. 예. 어떻게 그럼 대응을 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일단은 이게 정부입법이니까 정부입법은 보안수사권을 지금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형사소송법은 지금 이번에 안 낸다는 거 아니야? 네. 왜 안 내냐? 그럼 국회가 먼저 선제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형사소송법에서 보안수사권을 삭제한다 그러면은 사실 그게 그럼 또다시 이제 청와대하고 대립하는 여당이 대립하는 뭔가 각이 되기 때문에 모양새 별로 안 좋습니다. 물론 저는 그거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담스럽지. 그럼 또 한 가지 방법은 뭐가 있느냐?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자, 이제 정부안이 나왔으니 이제부터 이제 국회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 개혁 입법을. 정부는 이제 앞으로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 주력해달라라고 해서 국회가 민주당이 3월 2월 말까지가 데드라인이니까 그 안까지 형사소송법도 이제 개정하고 공청회 열어서 보안수사권에 대해서 국회가 민주당이 정리하면 됩니다. 근데 청와대는 빠져라가 안 되죠.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골격은 잡아놨으니 지금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을 마련해놨으니 큰 골격은 마련해놨으니 앞으로 세부적인 거는 국회가 입법기관이 알아서 이제 주도해서 나가겠다. 청와대는 민생과 경제 주력해달라. 청와대는 빠지란 말이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는. 그럼 이대로 그냥 밀고 그게 아니라 그냥 가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중수청에는 수사사법관을 둔다는 방안도 굉장히 생소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둔다는 것도 어떤 의미인지 중수청과 공소청도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지. 예. 그런데 여기서 형사소송법에서 해당 삭제를 해야 된다 이것도 모르겠고 다 모를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 떠들면 됩니다. 이해시키면 돼요. 그래서 이 사안을 이해하고 나면 여론에 압력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정치권을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심각성을 모르니까. 내 말이 지금 그 말이지 아니요 지금. 민주당 지도부가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법안을 아니, 만들면 우리가 떠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법안을 만들면은 되게 이제 정부가 이제 법안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 이제 국회에서 의원들이 법안을 만들잖아요. 근데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도 상임위에서 대안 입법을 해서 사실상 그건 정부의 입장이고 그걸 예. 주시오 받아가지고 상임위에서 대안 입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안 입법은 뭐냐면 정부안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지만 그러나 국회 해당 상임위에서 가지고 있던 고수하고 있던 기본 입장이 관철되는 법안으로 변화시킬 수가 여기 있어요. 이제 청와대라고 해봐야 이건 민정수석의 뜻 아닙니까? 근데 박의원님 그 부분이 지금 안 되는 이유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 TF가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번에 안 내버리잖아요. 그냥 시간 끌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임위에서 조정을 손질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아예 안 내니까. 그 말 맞아요. 왜냐하면 되게 국회의원들한테 청부 입법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정부 입법. 아니 정부에서 왜 그러냐면은 정부 입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의원님이 빨리 좀 해서 해 주십시오 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거꾸로 말하면 정부 입법은 뭐냐면 시간을 끌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럼 매우 영리한 사람들이야 지금. 내가 보니까 이 검찰 매우 출신들이 요직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작전을 지휘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그거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청와대에서도 전부 다 자기들 뜻대로 되도록 작전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거야 핵심은. 자, 그래서 지금 중수청, 공소청, 근데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 공수청으로 사라져도 검사들의 권한이나 위력은 전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2배로 살아남는 거 오히려. 오히려 경찰을 지금 중수청에 검사들이 파견돼 가지고 경찰을 장악하는 그런 구조다고 지금 얘기합니다. 지금 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 회의가 계속 있었는데 그게 검찰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저 검찰청에서 나온 문건 하나 공개하겠습니다. 검찰청 쪽에서 이 검찰개혁 추진단에 이렇게 참석해서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인데 자기네들이 봐도 이 검찰청 이 검사 이 힘이 하나도 안 빠져 검사 구조가 그대로 저쪽에서 뭘 봐야 돼? 문서만 문제점 띄우지 말고 언론 3번 문제점 핵심을 알려줘. 핵심을. 민정수석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에서 수사사법관을 두고 그 밑에다가 그렇지. 그 수사관을 둬요. 이원화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위에 두고 밑에 수사관을 두는 지금 검사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이 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데다가 중수청에다가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하면 공소청 검사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어. 거기다가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가 좀 미진하거나 좀 이상하다. 그러면 교체해 이럴 수가 있어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이번에 의견은 또 지금하고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이제 저 맨 마지막에 문제점
문제점을 볼까요? 문제점 3번이 중요해요. 문제. 결론으로 돌려주세요. 안 넘어가네. PD님 3번 보여주세요. 3번. 3번을 보여주세요. 3번. 아니면 원문 큰 거로 보여줘. 그거 준비 안 됐으면 그냥 네. 잘 보이더라고. 세 번째 안 돼 페이지. 있는 거야 준비가? 아니, 첫 페이지. 자, 자, 삼번 결론으로 하면 중요하지. 이렇게 가면요. 4번 결론 띄워주세요. 하면 아니야 이 3번을 먼저 봐야 돼. 자, 이렇게 되면 결론이 뭐야? 사실상 검찰청이 그대로 가는 거라니까. 그렇지. 그대로 가는 거 정도가 아니고 검찰 특수부가 특수청으로 청으로 그렇지. 승격이 되는 거예요. 검사실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지난 겨울에 그 풍천으로 그러니까 보냈냐고. 검찰청으로 공간만 이동해서 옛날에 중수부 있었잖아요. 중수부가 커져가지고 중수청이 된 거라 그렇지. 마찬가지야. 이게 특수부가 특수청으로 가는 거야. 특수부가 더 힘이 세진 거야. 청으로 승격이 돼버렸어 지금. 요렇게 이게 검찰 내에서 나온 거예요. 검찰 내에서. 검찰이 봐도 야 이거 너무하는데. 검찰청 부활의 단초로 이용될 가능성 농후. 아니, 저거를 검찰이 어떻게 저보고서를 냈지? 저 검사 불러야 돼. 아니 그러니까는 이런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이재명 정부 들어가지고 검찰이 해체되는 거 인정하고 적응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 그거는 같이 안 되는 거지. 살아나면요.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아니 이재명 대통령님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그들 눈에는 그냥 이재명이거든요. 네. 그 지금 이 개혁을 하라고 맡겨놓은 사람들의 검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겉모양 껍데기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걸 우리가 지금 눈치를 챈 거야 이제서야. 지난주부터 눈치를 챈 거야 드디어. 그래서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작년 말부터 한 우리 얘기야. 지난주에 근데 전부 다 하긴 했지. 이상한 현상이 하나 제가 발견했는데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좋아하고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좋아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냐면 행안부는 그래도 그 전보다 조금 뭔가 얻었다 이런 묘한 어떤 자기 만족감 있는 거. 중수청에는 자기들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중수청 안으로 들어오게. 뭐라도 옛날보다 나아졌다는 생각을 하고 중수청을 있고. 행안부로 데리고 왔으니까. 아니, 껍데기만 들어오면 뭐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사람들 이렇게 대치 당할지 몰랐지 우리가 오히려 더 문어발식으로 넓혔네 하는 어떤 그렇지. 만족감. 그러니까 서로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 입법으로 가면은 관철되게 돼 있다고 이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을 위해서 검찰청이 중수청하고 공소청으로 나눠집니다. 네.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자고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기소는 공소청에 네. 수사는 중소청에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중수청에는 수사관들이 잔뜩 가서 수사 전문기관이 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중수청 안에다가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 생소한 자리를 둬서 거기는 법률가가 누구야? 검사 아니야. 네. 검사가 지휘하도록 한다.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공소청에는 이제 여기는 공소만 해야 되는데 보안 수사권 해서 또 수사권을 줘. 그럼 수사권을 중수청도 공수청도 검사가 위에 있고 각각 수사를 하는 기관이야. 그런 검찰청이 두 개로 변신한 거예요 지금. 네. 그런 걸 만들겠다고 하는 걸 들킨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지금 흥분한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견 검사들이 경찰청까지 장악하는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지금 이제 계속 마구 토해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 2차 특검 얘기했잖아요. 2차 특검이 이제 곧 출범될 텐데 어떤 시그널을 매우 확실한 시그널을 줬습니다. 검찰은 역시 안 죽는구나. 그 확실한 시그널을 줬잖아요. 1차 특검하고 똑같은 개판될 가능성 매우 크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이렇게 때문에 되면 계속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2월 말까지가 데드라인이야. 그러니까 2월 말까지 검찰은 절대로 이제 정치질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확실하게 입법기관에서 보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부는 지금 어쨌든 법무부와 민정수석실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고 개혁의 방해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거는 방해 세력이 국회밖에 너무하고. 없어요. 아니 근데 이제 청와대 방해 세력 맞죠? 지금 이게 박해가 아니고 뭐야 그러면은. 청와대 그러니까 이건- 경험으로 보면은 네. 대통령님 일정 관리 굉장히 중요해요. 대통령이 연초에 한중 정상회담 중요했잖아요. 네. 또 한일 정상회담 가시는 내일 또 그러면 네. 이 사이에 네. 국내에 아무리 훌륭하시고 역량이 뛰어나도 다 챙길 수가 없어요. 보고가 제대로 들어가야지. 그거를 그 틈을 노린다고요 항상.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대통령님 주재로 총리까지 다시 하든지 총리실 고위 당정을 새로 하든지 총리실과 비서실장 움직여야지. 그 하다못해 대통령님께서 그 비서실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점검회를 해서 적어도 2월 초 이후로 정부가 뭘 내도 내게 해서 한번 다시 검토가 돼야 돼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총리실도 움직이고 비서실도 움직여야지. 아니 국회가 받는다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이제 앞으로는 국회 시간이라고 우리가 주도하겠다. 일단 골격을 잡아라. 네, 정부가. 거기 그렇게 하면 정치를 돼요. 안 해오셔가지고 법사위에 그 전 단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당정청이 해결한다고 해야 된다니까. 어쨌든 지금 그냥 두면 큰일 난다 이거. 그렇죠. 그냥 두면은 우리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제 홍상훈 기자도 감옥 갈 수 있어요. 우리 다시 쫓겨야 돼요. 다시 쫓기는 거야 우리. 홍상훈 기자도 그렇게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면서 기소. 그러니까 내가 쫓길 수 이러려고 있어. 지난 그 추운 겨울에 아스팔트 바닥에서 그 매일 저녁 나간 거냐고. 내가 아니, 억울해 미치겠어. 억울하지. 보안 수사권은요 별건 수사를 합법화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거를 다 철저한 거예요. 검사들이 주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머릿속으로 야 우리 뜻대로 되고 있다. 거의 그럼요. 90% 왔어. 막 이러고 있을 거야. 더 얹혀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조선일보한테 막 기사 줘가지고 조선일보가 기정사실하고 막 그러잖아. 지금 사법부만 지금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그런데 검찰은 죽지 않았어요. 아직 그대로 들켰어. 네. 네. 괜찮아. 들켰으니까. 건재하고 더 하려고 합니다. 들켰어. 들켰어. 노영희 변호사님 들켰다고 보죠, 이제? 네, 저는 사실은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전부터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지. 그러니까 그때는 소수가 눈치챘다. 이게 모르게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 아, 근데 민정수석이랑 너무 심하다. 너무하지. 너무 이거는 심하다. 진짜. 이거는 너무 우리에게 노골적이잖아. 너무 노골적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 뭐냐면은 이렇게 하고 청와대에서 쫓겨나면 자기는 행복해지는 거야. 그렇지. 자기는 네? 이제 그럼 다 자기한테 사건할 거 조직에서는- 아니에요. 김현장으로 돌아가가지고. 네? 너무 노골적이야. 이 정도는. 아까 조금 전에 박은정 의원랑 뭐 그 전에 할 때도 그러니까 공장에 그 얘기 했잖아요.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된 다른 나라들은 그럼 되는데 왜 우리나라만 안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게 계속 그 검사가 막판에 경찰이 다 수사하고 막판에 기소하라고 딱 소리 넘으면 그때 수사를 안 했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기소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 돼. 직접 수사를 해봐야 된다고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2021년에 검사와 경찰의 상호 협력 수사 준칙을 만들어 놨거든. 검사가 처음부터 기소할 검사가 경찰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참견해라.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 이건 법적으로 더 잘하니까 검사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같이 협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지. 안 해요. 일절 안 해. 왜냐? 검사는 경찰을 협력의 대상이 아니고 지휘의 대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저거 협력 안 하면은 변호사 자격증 못 따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사람이 진짜. 그러니까 서로 협력해야 된다 이렇게 써야지. 협력하지. 저거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하고 이제 바꾸면 되는 거야.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잖아. 다른 나라 대부분의 문명 국가들은 다 저렇게 합니다. 그렇죠. 문명 국가들은 왜 우리만 저게 안 되냐고. 원래 우리만.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놓기 싫은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예요. 통증 날라고 그래 지금. 맞아. 검찰이 수사를 잘한다, 검찰만이 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들 다 이렇게 합니다. 경찰이 FBI가 수사하고 기소는 검사가 하고 다 그러고 그렇지. 하고 있어요. 딱 아무 그 문제 식이에요. 없어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잖아. 경찰이 막 수사해서 기소하고 싶은데 검사가 야 법률적으로 아직 미진해. 쳐내고 그렇게 견제하고 서로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냉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냉정하게 얘기하자. 경찰들끼리 짬짜면 뽀록 납니다. 바로. 검찰끼리 덮어지고 짬짜면 뽀록 나요? 안 나요. 모르는 게 어렵죠. 그렇죠. 지금까지 이렇게 그렇게 됐잖아. 그러니까 경찰에 맡기는 게 낫죠. 심지어 짬짬이 하더라도. 논리 단순하다. 아니 짬짬이 하더라도 경찰한테 맡기는 게 나아. 뽀록 나니까 검찰에 뽀록도 안 나요. 어차피 짬짬이 한다면 똑같이 짬짜면 경찰한테 맡겨요. 짬짬이 노출 확률 봐라. 왜 자기들끼리 쪽수 많으니까 금방 뽀록 나지. 검사들의 진짜. 검사랑 경찰이 짬짬이 하면은 근데 안 나는 거라고. 논리가 빈틈이 없네. 그러니까 맞잖아요. 심플한데 설득력이 있어. 네. 근데 검사들이 수사를 독점해야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걸 윤석열 시대에서 그게 증명됐지 않습니까? 이번 특검에서 또 증명 다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미진하고 부족하더라도 이제는 수사권을 그러니까 검사들이 머리가 좋은 건 맞아요. 아니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자기들 수십 년간 누리다가 요걸 어떻게 남들 눈치 안 채게 다른 기관에도 우리 권력을 넣을까? 이걸 연구해서 찾아낸 거 아니야. 영리해. 하지만 들켰어 이제. 제가 들으니까요. 대검도 일 안 하고 서울중앙지검도 일 안 하고 남부지검도 일 안 해. 다 일 안 해. 이것만 하고 있대요. 그렇겠지.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대. 일 하나도 안 하진 않겠지. 검찰은 좀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고 열심히 하는데 경찰은 그냥 방관하고. 그러니까 나 그게 이해가 안 그죠? 가요. 경찰은 막 갖다가 먹여줘도 자기네들이 숟가락을 이렇게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앞에다 경찰은 안 먹어봐서 그래 이때까지. 안 먹어봐서 그래요? 아니 너무 70년간 안 답답한 게 먹어봤잖아. 아무리 해줘도 이거를 가져가서 먹지를 않아요. 멀뚱멀뚱 쳐다보고 그리고 옆에서 있어. 이 사람이 뺏어가는 거를 그냥 보고만 있어. 뺏어가라 그러고. 70년간 안 먹어봐서. 왜 그런지 몰랐어. 청장 대행께서 좀 너무 신경 답답해. 쓰셔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니 모르겠어요. 다 들켰으니까 섭섭한 이제 사람 좀 들어갔으면 들켰으니까 얘들을 못해. 중수청 관련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네네. 중수청에서 이제 그 사당이 민당 포함해서 네. 사당이 의원 몇 분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잠시 후에 모실 텐데 네. 중수청 지금 돌아가는 사정을 보아하니 이러다가 제2의 검찰청 작은 검찰청 생기는 거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 있는 건 아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그 문제는 지금 이제 정부에서는 그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를 하는데 4월 그에 그 입법 소송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그때 추진을 하자는 게 입장입니다. 그리고 논의를 이 보안 수사권 관련 논의를 그때 가서 하자는 거고 그 우리 의원님들 입장은 보안 수사권 관련된 일말의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 이번에 완전히 바로
처음부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는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정부와 우리 의원님들 각 당과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건 법무부하고 우리 법사위 의원님들하고 원내 또 정치기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내용을 좀 빨리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당선이 됐으니까 각 주체들을 좀 소집을 해서 바로 논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보안수사권도 보안수사권인데 그 중수청을 보니까 법률가와 비법률가 결국은 뭐 검사하고 수사관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검사가 가가지고 지휘하게 만드는 그렇습니다. 검찰청의 작은 외청처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도 우리 의원님 아마 그 경찰 개혁안에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 중에는 그래서 이제 직접 수사 분야와 그 수사 사법관 요 두 분야로 좀 전문 수사 분야, 수사 사법관 두 분야를 나눠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기존의 검찰 인력들이 이 검사를 위한 자리잖아요. 수사사법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안 수사권과 플러스 이거에 대한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검찰이 다시 수사관을 지휘하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 검찰청이 작게 또 하나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우려도 알고 있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자가 지금 주체가 모여야 된다는 게 이거에 대한 논의를 빨리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걸로 언론에 보도가 되던데 그 내용은 혹시 아십니까? 그 내용은 제가 뭐 자세히 파악을 아직은 못 하고 있고요. 어제 당선됐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의견을 빨리 당정청 회의에 못 들어가셨구나. 네, 아직 못 들어가봤습니다. 어쨌든 이 검찰 개혁안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거 깔끔하게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 당내에서도 벌써 30분이 넘는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요. 정말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여당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법무부하고 의원님들하고 정책위 법사위 모여서 계속 토론하다 보면 근데 의사결정하는 그 팀에 들어간 사람 중에 검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여기에는 없죠. 아니 그런데 이걸 전문 논의하는 위원회에 검사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을 생산하는 과정에 특히 법무부에 그 검찰의 의견이 조직적으로 아직도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따로 그 법무부 뭐 장관이든 차관이든 주요 좀 그 내용을 결론을 낸 사람들하고 또 생각이 다른 의원님들 법사위 간사도 부르고 그리고 또 저희 원내에서도 직접 좀 정책 수석이 참석을 하고 정책위도 참여를 해서 계속 조정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 본인이 그런 검찰에 너무 많이 둘러싸여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설득할 부분은 설득하고 조정할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좀 설득을 당에서도 있죠 그런 우려. 있습니다. 다 아시니까. 네.